28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된 게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한 것도 초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6%, S&P 500 주사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7%, 1.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경기 신뢰지수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지표 개선과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상승세에 도움을 줬습니다. 영국은 0.88%,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92%, 1.04%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또다시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도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어제 청와대에서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생필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지표도 호조를 보였고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어제 상원에 이어서 오늘 하원에서도 양적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어제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04포인트로 마감했지만 거래대금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었고요. 코스닥은 4개월여 만에 다시 53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이슈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5년여 만에 가장 큰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표도 호조를 보였고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하원 발언도 호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지금 최고치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컸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에 대해 성공적으로 끝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악재 자체가 단기간에 없어지게 됐죠. 그런 부분이 긍정적 모멘텀을 이끌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S&P 500 지수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추세대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상승 추세라든지 이런 추세대 자체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 자체를 나온 부분이 없죠. 오버히팅된 부분이 없고 어느 정도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에 큰 시세를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욱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증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버냉키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요 이슈를 우리가 한번 모아본다면 버냉키가 지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식을 해라. 거기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꾸준히 내가 조건 없이 제공을 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지금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만큼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만큼 성장을 필요로 하는 주요 경제국들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상호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느 정도 논리를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하지만 지금 국가 경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는 데는 그만한 발언이 없겠죠. 그만큼 일본의 어느 정도의 양적 완화를 지지해주는 발언,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도 계속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발언이 지금 시장에 이끄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주택 건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모형은 확대되고 있고 가압류 주택이 줄어드는 모습은 주택 시장이 좀 더 회복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슈는 시캐스터 발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이제 내일이나 다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자세하게 이슈를 점검해 봤고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특징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글로벌 악재가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글로벌 모멘텀보다는 국내 증시 모멘텀 자체 지금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일단은 기관의 사자는 포지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 우려를 보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멘텀이 없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게 어제 상승 업종을 보시더라도 전기가스라든지 아니면 음식료업종, 의료정밀업종에 대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먹을 거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글로벌 모멘텀 자체는 글로벌 모멘텀밖에 없고 국내 증시를 이끌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베노믹스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네노믹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이 노믹스라고 하면 노믹스가 그냥 유행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노믹스는 경제화를 뜻하는 거죠. 그만큼 박근혜 경제화를 우리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활기를 좀 찾게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은 양봉으로 벌써 2010선을 뚫어놨습니다. 뚫어놨고요. 그리고 2035선, 2025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살짝 지금 눌림목의 단계이지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매도를 하고 이런 국면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재차 좀 강조를 드릴게요. 일단은 하방으로 보지 마시고 상방으로 조금 보시는 좀 시각이 필요하고, 그네노믹스에 대해서 한 번씩 들썩일 수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선편입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 정책에 대한 관련주를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주식들은 우리가 미리 조금씩 사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고 좋은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더 열어두면서 지금은 신정부 관련 수혜주를 먼저 편입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꼽아오셨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한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뽑았는데 도전비전이라는 종목입니다. 도전비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하는 일을 한번 본다면 ERP 기반의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ERP가 뭐냐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기업 전체를 경영자원이라고 보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경영을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처리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러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겠죠. 그런 부분을 주로 하다가 지금은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까지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단에 지금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전비전이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코스피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거래량이 벌써 대부분 다 응집이 되어 있죠. 응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약간의 눌림목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벌써 전고점은 뚫어놨습니다. 뚫어놨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개선적인 부분을 위해서 살짝
우리에게 매수 타이밍을 주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시면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가 분출될 때는 크게 우리가 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요. 현재 시점에서 121선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한번 벌써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번 올라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바닥권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에서는 절대 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좀 표력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20에서는 깨고 내려올 때 이유 없는 21선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더 20에서는 쉽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1,600원이죠. 바로 21선인데요. 21선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씩 우리가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11,000원까지는 손절가를 조금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 상태가 오늘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고요. 예.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더 좋은 비주얼까지 담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AS부터 받아볼게요. 놀라웠던 것이 어제 주셨던 관심 종목이었던 이 링네트가 상한가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매수가보다 조금 떠서 출발했다는 점일 텐데요. 그리고 2월 1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던 그 SK하이닉스는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 두 종목 AS 받아볼게요. 네,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어제 상승이 좋긴 좋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안철수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철수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관련성이 희박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매수가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수익이 나오는 쪽이 그쪽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에서는 수익이 나오기가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좀 더 요행을 좀 바라는 그런 심리가 몰리다 보니까 더 많은 매수가 몰리고 이상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관련주이긴 한데 그 전날 미리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은 충분히 어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부터 이미 그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면서 올라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장중의 매수가는 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회는 많지 않겠나 싶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풍력 쪽에서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태웅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많이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쪽에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라든지 또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의 또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그 밖에도 돌발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덩치가 주로 좀 큰 종목들이 상승이 주로 나왔었는데, 하지만은 그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탔던 흐름이 이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종목군들의 흐름도 그다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안철수 관련주들 쪽에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또 다시 눌림목을 주면은 그때 재공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써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전고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침에 떠서 출발했다가 저항받고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27,000원권에 위치하는 이 전고점 저항이 역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업황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경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제가 그 경기 침체의 어떤 늪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가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각 업종별 대표주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 미지수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요번에 27,000원권을 다시 넘어서느냐가 결론적으로 이 업종의 그 경기 상황을 밝혀주는 그 지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27,000원권 돌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도 돌파가 안 나온다면은 요번에 단기간에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무래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링네트 그리고 SK 하이닉스 점검까지 해봤고요.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밖에 볼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유망 업종도 이쪽인가요? 또 정치 테마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입장에서도 이 상황들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일단 지금 정치 테마는 순환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 인맥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상승의 배경에는 대략적인 유추지만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면은 과거의 그 정치 관련주들의 상승에서 나왔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선 이후에는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맥 관련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해당 대변인의 그 정책 자체가 어쨌든 관련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이번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낙선자의 인맥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도 이렇게 끌고 오는 이유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역시 써니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써니전자가 사실은 안철수 관련주의 그 인맥 관련주로 한번 크게 올랐던 중심 종목인데, 갑자기 그 회사에 관련이 있었던 부사장이 사임을 하면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하한가 5방을 맞으면서 연속으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끌고 왔던 매수 주체인 세력들도 이 주식을 못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서 거기서 거래가 터지는 틈을 이용해서 주식을 정리하고 대응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하고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2번이나 치고 오늘도 상승세를 보일 기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기존에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여운이 남기 때문에 치고받고 대응이 단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억지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실익을 좀 집중을 좀 하시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은 꼭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조정을 주는 종목에서 공략 포인트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정치 테마주 가운데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일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써니전자의 그 부사장이 사임을 하고 옮겨간 회사가 코미팜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안철수 관련주로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단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올린 형태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2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300원 정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정도로 손절 라인도 좀 짧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코미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도 거래대금이 부진한 가운데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코스피 11선 아래로 밀리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글로벌 증시 상승이라는 호재도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워낙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 큰 양봉 장대에 이제 박스권의 잉태형에서 계속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2025포인트 여기서 이제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일단 상한가 갑니다. 그 상한가 실적 동반된 게 아니고 돈 찍어내서 올리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양이 인위적인 모양이 굉장히 많죠. 보통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소위 말해서 이거를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장세가 거의 구분등선은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도 구분등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구부에서 넘었지 않았나 지금 한데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곡점까지 주가 자체가 앞으로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잉태형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선행 스팬 우원에 대해서 지지가 이제 굉장히 강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 형태로 보면 제가 볼 땐 전형적인 그 속임수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장 자체에 하루 이제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특히 고점의 주가의 일교차가 큰 경우 이런 경우는 넉넉하게 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사야지 느긋하게 사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럴 때는 이제 짧게 치는 그런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참 그 이평 자체가 지금 120일 이평 자체가 워낙 급격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왜 잘리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낮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한 2주 정도고요. 또 61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61평 자체도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있는데 한 2주 정도의 상승의 여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불꽃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불꽃놀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실제로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175 이상, 165 이상이어서 오버슈팅이라 했는데 이제 요날 하루 빼놓고는 실제로 돈 먹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 먹는 날 실제로 차트가 보면 갭 상승 이후에 이제 하루인데 이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빼놓고는 장 자체가 언뜻 보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거북하게 보면은 분명히 음봉 장세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선물도 콜이 안 나오고 수익이 계속 품만 넣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계속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때 보면은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식 자체가 이제 1920 전고점에서 이 매물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선 전환도를 보니까요. 전형적인 지금 삼선 전환도의 전형적인 소멸형입니다. 소멸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선 전환도가 음봉 전환되기에는 바로 음봉은 전환 안 되겠지만 소멸형입니다. 소멸형인데 삼선 전환도의 고점이 여러분 보다시피 1923포인트 정도 있거든요. 24포인트 있는데 이거 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20포인트 이상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선 전환도를 지속적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선 전환도가 이제 스타트할 때는 괜찮지만 종가의 장대 양봉은 전형적인 소멸력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15포인트, 2015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에 여러분께서 동참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가장 키 포인트는 이제 기관이죠. 기관이 아직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요. 기관의 선물이 한 5천억 정도로 멀쩡히 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선물이 만약 1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제 가장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기관의 선물이 그대로 있다면은 종가가 그대로 있을 거지만 기관이 만약 선물을 1조 이상 넘긴다면 장 자체가 전형적인 거의 100% 꼭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선물이 아직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오늘 또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해놨습니다. 녹화를 해놨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내일이죠. 3.1절 너무 놓으시 마시고 밤 9시에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되고 또 수익을 말하다가 그 사이 유료였는데 무료로 변경을 했어요. 뭐 돈은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어가 무료 변경 아닌 게요. 여러분 공부를 더욱더 하기 위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울경제TV 쳐가지고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그 사이 과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기관의 이제 선물 동량 그리고 선물의 동량에 대해서 제가 내일 밤 9시 하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됐고 일단 기관의 선물 동량을 여러분께서 뚜렷하게 민감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가 워낙 262.50에 있습니다. 262.50에 있는데 지금 선물이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이 제가 270대 262.50 전후까지 올 거죠. 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 자체가 여러분 266.50 이상은 오버슈팅이거든요. 그래서 266. 오늘 뭐 주가 선물이 제가 보다 2 이상 뜰 것 같은데 뜬 다음에 갭 상승 이후에 이제 갭이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주식이 상승할 때도 보면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실제로 3일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상승 종목보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등락비가 워낙 안 좋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무섭죠? 그렇지만 여러분 상해종합 증시 보시면 이미 추세가 꺾이고 상승폭이 38%에서 일단 지지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 이 세계 이제 2대 증시죠. 중국 증시가 일단 한번 꺾였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특히 독일 증시가 또 힘을 못 쓴다. 오르지만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미 지수가 상승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이미 꺾인 모양이고 S&P도 그렇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신고까지 나머지 4대 지수 중에 3대 지수는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항시 일정 현금 부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평이 강권은 11일평입니다. 11일평이 하방이 있다. 지지선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데 11일평이 계속 지지 보이면 되지만 11일평 하방이 있다 할 때는 과감한 매도를 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손절면은 11일평이다. 그 11일평이 일목균형표로 보면 전환선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일평과 전환선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OBV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ABV 지표가 시그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그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는 상승, 거래량 없는 하락 이게 이제 무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거래량 없는 상승할 때는 다지만 거래량이 없을 때 하락하면은 굉장히 크게 당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는 길도 되돌아가라는 말이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현금 일정 부분은 꼭 꼼꼼하게 하는 게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 주가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급락 나오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한 주 반 정도 다음 주 3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급락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만 장 자체가 지금 서서히 이격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격들이 이평의 이격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오실레이터나 MACD 이런 거 봐서는 뭐 급하게 나오지 않죠.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MACD가 주춤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자리에서는 현금화 최대한 조금 한 20%나 30% 현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중국 증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증시를 여러분 오늘 꼭 보시고요. 두 번째는 피봇. 오늘 일봉 피봇을 꼭 보시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다. 어제 삼성전자가 장대 음봉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전환선 하락 이탈에 있냐 아니냐를 꼭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휴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정성촌놈이 신창원입니다. 네. 네,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추세도 어제는 조금 상승했지만 추세를 길게 본다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게 좋겠다. 현금 비중 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포스코 ICT입니다. 예.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분야입니다. LED 조명,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딩 컴퓨터 등 신성장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철도, 신재생 에너지, 원전 사업 등 녹색 성장 분야도 강화 중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포스코로 73%의 지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요즘처럼 안 좋을 때는 좋은 종목 사서 약 2, 3주 정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주식의 중요한 기법이자 마인드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서 주식시장 본다고 결코 수익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매수가는 약 7,300원에서 7,650원으로 두 번호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8,300원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7,2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ICT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도 정보주 매매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고요. 오늘로 시즌3인가요? 예. 아주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정보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틀간에 걸친 정보주의 진실과 대처 요령이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향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송이니 잘 기억하셨다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자세로 주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매매를 하실 분들은 빨리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이나 친한 분들끼리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 좋은 일 등에 쓰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주 매매는 빠르면 6개월 내지 약 1년 정도면 거의 100% 깡통을 차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지만 참고만 할 뿐이지 매매에 큰 영향을 준다거나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저희 원칙에 맞는 정보가 들어오면 한 500만 원 정도 사서 약 5%나 10% 수익이 났을 때 웬 떡이냐 하고 얼른 수익 내고 나올 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큰 의미를 두는 순간 저에게도 항상 실망과 손실이 오기 마련일 뿐입니다. 항상 저의 원칙, 마인드, 스타일대로 매매합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1년에 100% 이상 수익이 나옵니다.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고 손실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저희 회원분들에게도 거의 10% 이상 수익 난 종목 많이 드렸고요. 어떤 회원 한 분은 저희 회사를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매했어도 한 달 만에 15% 이상, 18%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량주, 개별주, 코스닥에 종목 찾아낸 데는 달인이 수익이 안 나시는 분, 시간이나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 수익이 안 나는 투자자문사, 펀드회사 사장님들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좋은 전문가를 만난 만큼 수익은 나옵니다.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주의 진실과 뿌리는 정보 주식의 대주주와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비싼 값의 물량을 넘기려는 팔아먹으려는 거짓말 사기일 뿐이고요. 결과는 깡통입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성공 확률은 10개 중에 2개이며 나머지 8개는 하락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확률상 깡통입니다. 정보들을 받았을 때는 아예 무시하든지 하려면 서로가 각서나 담보, 공증을 쓰고 하든지 아니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선에서 조금씩만 매수해서 수익이 날 때 잽싸게 팔려고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저희 주위에도 정보 매매하다가 폐가 망신한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의외로 명문대 출신 화려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 판검사, 의사, 공무원, 중소기업 사장, 연예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탐욕으로 인한 사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밥 세끼, 의복, 누울 자리 몇 평이면 되는 것이지 결코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정보주의 환상, 꿈, 허영, 욕심, 탐욕 같은 거 꿈꾸지 마시고 정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저의 진실된 충고입니다. 세상에 공짜 돈, 눈먼 돈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2월 28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LG전자를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인데요. 1분기 중저가민 옵티머스 G 프로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체 판매량 900만 대 상회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LTE TV 판매도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유한양행을 꼽았고요. 투자 의견 바이인데요. 올해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 등 최근 도입한 약물이 매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며 지난해 약가 인하에 의한 기저효과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 역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케미칼을 꼽았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1조 8,520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460억 원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보증권입니다. 메리츠화재를 꼽았는데요. 최근 낮은 RBC 비율, 위험 기준 자기자본 비율로 인한 유상증자 우려로 메리츠화재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 중심의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3,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을 꼽았는데요. 절세 효과에 따른 자금 이동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니무브가 발생된다면 증권사 중에 고액 자산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이 최대 수혜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6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송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역시 이탈리아의 선거 폭풍과 미국 재정 관련 이슈가 과연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지에 대한 의견인데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미국 시캐스터가 발동이 되더라도 지수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주가 상승을 대비해서 그때의 지금 현재 시점은 저점 매수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 종목이나 코스닥 시장 쪽으로 대응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시황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규 편입 종목 LG전자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중저가 휴대폰 및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전체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한 900만 대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에는 LED TV 판매가 확대가 되고 또 하반기에는 중국 차이나 모바일향 LTE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이 실적 개선세에 좀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는 추천 종목입니다. 네, LG전자의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종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2004포인트로 소폭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앞서 글로벌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5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 훈풍에 따라서 상승 출발할 수 있을까요? 현재 동시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 지수는 0.4% 정도 오른 201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오늘 장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신용카드 사업 부분이 분할기일이 오늘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이제 분할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2013년도 내나라 이제 여행 박람회가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따르면은 지역 관광 자원과 또 축제, 또 지역 명소, 그리고 특산물, 여행 정보, 그리고 여행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선보일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뭐 여행 관련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또 경제 심리 지수 오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분기 GDP 수정치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최대 의류 업체죠. 바로 갭이 4분기 실적을 오늘부터 발표를 하고요. 또 세계 최대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미국 베스트바이 그리고 시어스 백화점과 K마트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소매 유통업체의 시어스 홀딩스의 오늘 실적 발표 그리고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스닥만큼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당당히 200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200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죠. 자, 근데 이 상승의 힘이 가중되는 포인트가 바로 200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 구간이죠. 어제 이제.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장중 내내 어제 하루 종일 포지션을 계속 눌러냈던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장 막판에 양쪽이 방향성을 모두 오픈하면서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결국 오늘은 제법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 우리 체크 포인트부터 예상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일이 내일은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1거래일이 좀 짧습니다. 결국 2000포인트의 테스트는 이번 주로 좀 마무리 좀 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다만 2004포인트 구간대에서 새로운 수급 주체 그러니까 기존의 수급 주체가 계속 유입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을 드리블하고 있는 그 주체가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수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 좀 거래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좀 짧은 트레이딩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긴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을 좀 키워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30포인트에 대한 상단 레인지, 제한적인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만일 안에 오늘 203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다음 주 안으로 2080포인트까지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이탈리아 총선 관련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죠. 또 네덜란드의 주택 경기 침체, 그리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날에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네덜란드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또 강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 대한 그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그만큼 충격이 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세계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각국의 부양 의지가 강한 점이 지금 시장에 20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하단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체크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서 또 벤 버너키 연방 준비 제도에 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양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불안감은 당분간 증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너무 위축되지는 말자. 그리고 안개가 거친 이유를 기다리면서 실적 개선이 기다리는 종목을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아둘 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오늘이죠. 3월 1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 그 시퀘스터, 그러니까 미국 정부 예산 자동 삭감 발동이 이를 이제 시한만 좀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 협상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시퀘스터 우려감과 이탈리아 총선 악재로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한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익에 계속 살려야 된다는 부분들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차트를 한번 주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요. 계속해서 좀 직구준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이 작은 박스권 내에서 지금 약 한 4년 동안 횡보세를 좀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탑10에 들어있는 그 종목군들이 내용들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힘들이 강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그 이전의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때와는 좀 차이가 좀 난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는 이 박스권 트렌드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강한 만큼 우리도 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오히려 배팅에 대한 강도는 높이면서 시장을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3일절로 휴장입니다. 굿모닝 대박일감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내일 하루 애국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감사하는 하루, 의미 있는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